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미국 경제가 더 나빠졌느냐 아니면 더 개선되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해 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구조조정을 하면 기업이 강해집니까? 아니면 약해집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약해졌다고 생각하실 거고, 어떤 사람은 구조조정을 했으니까 이제 인건비도 크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업무 같은 것도 통폐합하고 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이 강해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제로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 쪽이 구조조정을 많이 했죠. 그 이후 또 주가도 올랐고, 그 다음에 격투기하고도 비교하면 격투기 선수들이 한번 패배를 하면 병원에 가서 또 치료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패배 원인도 분석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격투기 시합을 하게 될 경우 좀 더 강해질까요? 아니면 더욱더 약해질까요? 일반적으로는 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하면 SVB 사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 심리적으로 또 다른 은행 파산할 거 아니냐라는 불안심도 있겠지만은, 또 그 문제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시장 기능인데, 은행이 이제 파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 못 믿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가 은행 예금보다는 국채 투자하고, 또 은행 예금도 중소형 은행에서 아니면 지방은행에서 좀 대규모 은행, 그러니까 은행도 빅 한 5 정도가 있다 하면 그쪽으로 돈이 이동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쪽의 경쟁력은 또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미 증시에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럼 우리 흔히들 중소기업 100개 올라봐야 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 작잖아요. 쉽게 하면 삼성전자 하나 그 주가 제대로 올라가는 것이 중소기업 100개, 200개 올라가는 거와 맞먹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위기 이전에, 사태 이전에 국채 투자해가지고 투자 손실이 큰 은행들 많잖아요. 그런데 사태 이후에 금리가 많이 내렸죠. 국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거죠. 10년물 금리는 거의 4%의 수준까지 갔다가 지난 금요일날 3.4%대 수준까지 또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10년물로 보면 한 3% 가까이 오르거든요. 2년물도 많이 국채 가격은 올랐죠. 도이치뱅크도 요즘 위기 얘기가 있는데 미국 국채 투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이전보다 미국 국채 투자에 따른 평가 손실은 줄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미국이 은행 망했으니까 도이치은행도 또 어려움에 직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도이치뱅크 재무 구조를 보니까 지난 1년 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더라고요.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주겠지만은 재무 상태는 많이 개선됐고, 또 수익 마진율이라고 할까요? 수익 사업에 손을 많이 대 가지고, 또 이익도, 기업 이익이죠. 영업 실적도 개선됐고, 그렇다 하면 이제 심리만 안정시켜주면 도이치뱅크 사태도 무난히 끝날 거 아니냐. 물론 상업용 건물에 투자한 것도 있더라고요, 도이치뱅크가.
미국 상업용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금융회사만 건전해지면 미국은 또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 문화니까 앞에 대출 받은 거는 큰 문제 없고 상업용 부동산 관련 업체들도 그런데 이제 새로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또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들어오면 또 회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정부하고 예금보험공사하고 연준이 적극적으로 그 위기 관리에 나섰기 때문에 이 문제, 은행 문제만 해결된다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위기 이전보다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래 속도라 하는 것은 힘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힘의 크기는 속도 곱하기 질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힘이 큰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힘도 있거든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미국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도 있는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랐던 거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의 크기가 큰 거죠. 그걸 미 연준이 이제 속도 조절을 하기로 발표했으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조금 쉬었다 가는 정도로 만약에 끝낸다면 이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힘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슷한 얘기인데 예금보험사하고 미 재무부 그 다음에 연준 대부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확산되기 전에 은행 파산이 한 3개 정도로 끝나는 수준에서 그 수습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에 오히려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한 달 동안 골골 하다 보면 체력이 많이 약화되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감기가 끝나버리면 체력 회복이 상당히 빠르죠. 그와 비슷한 예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연준을 위기의 원흉 내지는 위기 진원지로 인식을 하거든요. 포유환율연구소와 98% 경제 전문가 견해가 다른 이유라고 보는데 연준은 제 역할 다 한 거예요. 연준의 역할이 결국은 물가 안정 그리고 경기 위축을 막아야 되고 고용 불안을 막아야 되죠. 쉽게 하면 실업자 급증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각종 지표를 보면 고용도 좋고 실업률도 전문가 예상보다 낮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훨씬 기대보다 높고 다 좋으니까 연준이 물가 안정 목표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속도 조절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연준 역할은 충실했다. 그러면 누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그 미국 경제의 긴축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즉 침체 현상 조짐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데 대부분 지난해 4분기 원래 1분기 침체라고 기정사실화 해놓고 미 국채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침체는 안 오니까 연준은 더욱더 자신감 가지고 물가 안정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대응을 못한 거로 봐야지, 즉 자산 운용에 실패한 것이지 연준은 존재 목적이나 역할 어느 쪽으로 보나 대응을 잘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직업준비금을
그 약 한 2.5조 달러, 본원 통화의 한 절반이 지급준비금이거든요. 미국은 우리보다 그 지급준비율이 1% 정도 높아가지고 아마 지급준비금이 본원 통화보다 비율이 우리보다 오히려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0%는 될 것 같은, 될 거로서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제 최근 2천억 불 정도 지원을 했는데, 조금 위험한 은행에서 돈을 요구를 하면, 긴급자금 지원 요구지요. 근데 지급준비금이 충분하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2.5조 달러면 2천억 정도는 지급준비금 중에서도 1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다. 5천억 달러가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다른 은행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급한 불 끄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돈이고, 그 다음에 민간도 JP 모간 등이 투자은행 위기가 오니까 퍼스트 은행인지 그 위기가 오니까 여러 좀 건전한 은행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예금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예금 인출이 많은 은행에 예금을 해 주는 거죠. 여기서 더 문제가 생기면 그 은행을 인수해 버리면 되겠죠. 투자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건강해졌다. 그래, 실리콘밸리 부도 사태 이전보다는 상당히 건강해졌다. 시장 기능도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클 거예요. 부실 기업을 우량 기업이 인수 동종업종 거죠. 시장 지배력이 그만큼 커지니까 그거 호재거든요.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해가고 인수를 해버리면 그 인수한 은행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죠. 그러니까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건데, 정부나 연준 힘보다 더 클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상업은행 부동산 문제도 실리콘밸리 사태 이전보다는 오히려 안전하게 된 거 아니냐. 물론 국내에서는 오히려 더 불안하게 접근하는 방송 채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포요 한율연구소가 부실기업 정리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지수도 중요한데 심리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비 여력 측면에서도 중요하거든요. 소비는 또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니까 주가 지수가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그 SVB 사태 이전보다도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향상됐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또 안정됐다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바로 그날이죠. 일요일이니까 토요일인지 그날 제가 몇몇 고객분들하고 우리 구독자분하고 제가 안심하라. 오히려 이 사태 이후에는 나스닥 지수가 더 13,500까지 회복을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 이야기도 해요. 제가 부실기업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화폐 수량보다 중요한 게 화폐 유통 속도인데, 주식가는 오르고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이 많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시장 국채가 워낙 이제 규모가 크거든요. 특히 기관들은 채권 투자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쪽에 화폐 유통 속도가 개선된 것이 큰 호재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전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실물 경제도 건강해진 거로 볼 수 있고, 미국 금융회사도 몇몇 은행 파산되기는 했지만은 예금자 보호만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는 건강해졌다. 그리고 투자 문화도 건강해졌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부실 은행이나 그 다음에 부실 상장기업도 있겠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처럼 뭐 성장주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뭐 약이라 할까요? 치료약이 되겠죠. 그런 식 투자를 하면 멸망할 수 있다라는 본보기를 보여준 사건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건전한 상장기업, 그 다음에 부도 위험이 없는 기업, 은행, 이쪽에 투자 문화가 상당기간은 정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주가 지수 영향력이 다 크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조금만 올라도 주가가 지수 측면에서는 더 오를 수 있고, 어떤 전반적으로 보면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미국 실물 경제도 건강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금융시장도 건강해진 것으로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외환시장도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은행 쪽은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요. 오히려 일본계 은행 쪽은 2022년 이후 엔화 가치가 많이 하락해 가지고 환차익도 많이 생겨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 투자했더라도 최근에 국채 가격 상승으로 또 국채 시세도 투자 손실을 회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일본 경제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또 보여준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 가치가 조금 하락한 것이지, 유럽은 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나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 등 좀 더 큰 은행들의 문제 때문에 유로 가치는 또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유로 가치가 미국 달러 가치보다 내리는 등, 여하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리콘밸리 파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실물 경제도 건강해졌고 금융시장의 환경도 개선됐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